네, 얼마 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세계적인 기부 클럽에 참여했습니다. 네, 한편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몸값을 높이고 있는데요. 가상화폐의 미래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오가고 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배달의 민족, 이 성공 신화를 쓴 김봉진 의장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네.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자수형가한 사업가인데 말이죠. 네네. 먼저 이 김봉진 의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완동 소안면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본인 이름으로 나는 섬 출신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여기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 예술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서 이제 웹 디자이너 출신이신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웹디로서 또 근무를 하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웹 디자이너 출신이고 또 본인 이름으로 그러세요. 나는 이제는 웹 디자이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경영인이자 디자이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1년 만에 이제는 회사 하나를 이제는 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구 회사였습니다. 창업을 했지만 1년 만에 회사를 망하고 거기서 이제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고요. 그러다 2010년도에 이제는 그 3천만 원으로 우아한 형제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아한 형제들을 창업을 했죠. 10년 만에 기업 가치 4조 원대로 이 회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김 의장이 나왔다. 그래서 흑수저, 그다음에 명문대가 아닌 CEO 이렇게 예, 해서 예. 좀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네. 실패 뒤에 이제 성공 신화를 쓰게 된 셈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재산 환원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를 해왔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 3년간 100억 원 기부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연도 18년도에 18년부터 20년까지 이제는 사랑의 열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한 100억 원 정도를 이미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행동으로 옮겼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왔는데 말이죠. 네. 지금 이 김 의장이 이번에 플레징, 더 기빙 플레지라고요. 기빙 네. 플레지 여기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사회에 재산 환원 의사를 밝힌 거죠. 맞습니다. 먼저 이 기빙 플레지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은 되게 생소하실 텐데 네. 그두 분의 이름을 알면은 다들 아십니다. 뭐냐면은 빌 게이츠, 아.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셨죠. 그다음에 워렌 버핏. 이 두 분이 만든 사회 환원 약속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 세계 부호들의 기부 클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산의 절반 그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법률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도덕적 헌신이라든지 도덕적 의무에서 되는 것이고요. 예. 강제성을 그래서 띄지가 않습니다. 그 현재 한 24개국 218명이 기부 선언을 했고 네. 약 한 5천억 달러 기부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돈으로 보면 553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엄청난 돈을 이제 기부의 약속을 받은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현재 마크 주커버그, 일론 머스크 이런 굵직굵직한 CEO들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19번째 기부자로 등록을 했고요. 본인이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크게 된 거는 예. 신의 축복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처럼 이렇게 기부에 대한 통 큰 기부를 약속을 했다. 그래서 네. 이게 글로벌 이슈로도 좀 화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빙 플레지에는 아무나 가입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전 재산의 반 이상을 좀 기부를 해야 되고요. 아. 무엇보다 1조 원이 하나로 이제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으로는 최초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현재 3명의 한국인으로는 3명의 이제 회원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 의장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예, 예. 추진하겠다 밝혔고요. 그리고 예. 한 명은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국인으로 한 3명 정도가 아마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봉진 의장은 여기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이 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사회 환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법률적 의무가 아니기 예. 때문에 기부자의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기부자의 철학이 나오거든요. 네. 내가 교육 아니면 내가 아프리카 난민 이러면서 아. 그 기부자의 철학대로 이 자금이 움직이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맞습니다.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 의장이 내가 만약에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3세계국이라든지 이런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기부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벤처 사업가들의 기부 행렬에 글쎄요. 지금 대기업 오너들은 조금 네네. 자리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지금 벤처 사업가들, 그 IT 사업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에 이제 재벌 3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발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벤처 사업자들이 기부하는 거는 약간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 약간 다릅니다. 한마디로 자수성가한 스타일이냐, 예. 아니면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출발했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처로 해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어려움을 겪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신 분들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주식 부자십니다. 네. 주식 가치가 뛰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조금 프레임 자체가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신 분들이 통큰 기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더기빙 플래지의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25일에는 모여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기부를 할 건지 이런 회의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 카카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그 기부를 어떤 식으로 할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은 이제는 어떻게 기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지 않으셨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의장,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사실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환원 측면에서 네. 뭐 교육도 그렇지만은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창업 생태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아마 후학 양성 아니면 후배 양성이 들어가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좀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연일 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네네. 어제는 한때 그 사상 첫 5만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지금 네네. 올해 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난해 11월 9일에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가 1,76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5만 달러가 넘었으니까 한 3배 정도가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 역시나 그 달러 가치의 하락 때문에 영향이 컸다. 한마디로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되다 보니까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그 리스크 해지용으로 이제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달러를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오르게 됐고요. 네. 이게 한편에서는 우리가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 투기 광풍보다 더 심한 투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가 좀 달라졌던 게 과거에는 전통 화폐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면 현재 비트코인은 그걸 넘어서 이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지금 투자 업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투자 가치로서 굉장히 안전 자산으로서 우리가 보통 네네. 얘기하잖아요. 금의 대체제로도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전 자산으로서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달러 가치 하락 때문이 이제 뭐 직접적인 영향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이게 네네. 또 더 급등하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꾸준히 오르고 있었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나 이 투자를 하겠다. 예. 테슬라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그래프가 우상향이 급격하게 올라갔죠. 네. 그렇죠. 그 의미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인정을 받았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제는 테슬라 자체적으로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네,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 과거에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화폐 가치로서 인정을 받을까라는 네.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네.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화폐 가치로도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곧 돌아온다는 의미로 이제 시장에서 읽혔기 때문에 네. 과거에 있었던 자산 가치, 그다음에 화폐 가치까지 완벽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투자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광풍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간략하게 예상을 하셨습니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견해도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 급등세의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화폐로서 과연 기능할 수 있겠느냐? 그냥 자산으로서 투자 목적으로 또 투자도 상당히 좀 위험한 투자가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이런 비판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폐 가치로서의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역시나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뭐 하루라도 뭐 10%, 20%, 뭐 심하면은 막 20%씩 막 오르나 나락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이런 변동성 때문에 화폐 가치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네. 이런 건 아직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고 자신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화폐 가치는 먼 훗날 이야기겠지만 자산 가치로는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다. 이게 지금의 이제 시장의 팩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비트코인의 그 가치 등락을 이렇게 봤는데 말이죠. 네네. 급등락이 엄청나게 심하던데 맞습니다. 말이죠. 근데 이 자산으로서 투자도 이게 거의 뭐 카지노에 가서 저 돈을 넣는 거랑 코인 넣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경험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는 비트코인이 망할 거다라고 했었을 때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주장이 이게 10만 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에 또 그게 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5만 달러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요. 이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투자에 대한 뭐 제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건 예. 아니지만 예, 예. 비트코인에 대한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시장에서는 조금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비트코인이 금 대체제, 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대체제가 될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금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맞습니다. 본다면은 일단 여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비트코인을 좀 자산 가치로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달러 약세가 워낙 유동성을 많이 풀어갔고요. 예. 지금 달러가 약세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를 봤을 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넘쳐 흐를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연적으로 대체제를 찾게 되는데 금이었거든요. 그 네네. 전까지는. 근데 금 말고 디지털 금이라는 이런 가상화폐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 디지털 금이라는 가상화폐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당연히 이제는 금이 약간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 들어와서 약간 금값이 떨어지는 추세로 예. 있고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화폐가 오르는 추세. 그래서 과거와 다른 정말로 뉴 노멀 시대가 다가왔다는 거죠. 전통적인 이론으로 보면 이게 좀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렇죠. 예. 현재의 이런 뉴 노멀 시대에는 이제 디지털 화폐가 안전 자산으로서 가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이게 과연 미래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현재까지는 보면은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였다는 거는 확실히 뭔가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좀 안전자산으로 가치를 더 굳히려면은 이게 뭔가 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화폐,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언제 출렁 걸었냐면 예. 중앙은행 의장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낼 때마다 규제할 거야. 아, 그럴 때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러한 목소리는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 그런 목소리도 많이 줄고 있고 규제는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변동성을 어떻게 리스크를 해지할 것인가. 만약에 이런 변동성을 리스크 해지할 장치가 마련된다면 화폐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은 가상화폐가 우리 일상생활의 교환 가치로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는 정말로 지금 2021년도에 봤을 때 예. 기대가 되지만은 한편으로 좀 불안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워낙 맞습니다. 커서요. 예. 이게 지금 글쎄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이 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글쎄 아직까지 좀 투기적 성격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